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닿을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41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1번째 페이지입니다. 왜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41입니다. 41. 네네, 그렇습니다. 많이 왔어요 지금 저희가. 제가 어제 네.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그 강원도에 좀 다녀왔는데요. 오, 강원도에 뭐하러 가셨어요? 강원도에 네. 이제 페스티벌을 즐기러 갔다 와서 오, 좀 살짝 즐거운데 텐션이 그러게 살짝- 기운이 좀 없어요. 네. 눈동자가 지금 좀 아니 근데 그래요.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이제 제가 3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쏟아 부었다는 뜻이죠. 네네. 제가 이제 강원도에 DMZ 피스트레인이라고 이제 6월마다 하는 이제 강원도 철원군에서 하는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이 네네. 있습니다. 저도 그냥 진짜 이름만 거의 들어본 피스트레인이 그러면 평화 열차? 네. 그래서 실제로 네네. 그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뿌뿌? 평화 열차 출발합니다 아, 진짜 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하는군요. 네네. 멘트도 약간 그 철원이 어쨌든 또 북한과 가깝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DMZ가 네. 딱 그 군사 분 거기 경계선 거기 아래에서 바로 그 고석정 옆에서 하는 거여서 북한에서 들릴까? 갑자기. 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DMZ 피스트레인 가서? 전혀 안 했는데 내 안에 평화만 그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게요. 약간 거의 그럼 대북 방송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놀고 있으니 우리 이렇게 신나는 게 있어. 원래 월남에. 뭐 그런 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쵸. 아무튼 추구하는 미가 그런 거고 애초에 뭐 거기서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네네 피스트레인 네. 그리고 뭔가 컨셉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연속으로 간 건 아닌데 올해로 3번째 오. 다녀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해로 26년에 이제 8회차인데 오.2018년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2018년에 처음 시작했고 저는 2019년인가 20년인가 처음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서 네. 그 다음에 또 가고 근데 한동안 또 이제 매년은 못 가다가 야 올해는 또 가자 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사실 그런 데 가면 목이 엄청 쉬어서 오거든요. 오, 왜냐면 근데 오늘은 같이 괜찮으신데? 제가 어제 소리를 안 질렀습니다. 오늘 막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소리를 막 지르다가 네. 근데 잠깐만 나 지금 목 쉬면 내일 내일 녹음해야 녹음을 되는데. 못한다 이러면서 와. 나 순간 제 자신한테 프로다. 좀 감탄했어요. 네. 프로페셔널하다. 아니 뭐 목이 쉰 것도 뭐또 나름의 그 변화로, 매력이 네.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혹시 이제 버들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면 안 네. 되니까 아니, 불편하면 안 들. 아 죄송합니다. 아 조심해 주세요. 아, 우리 지금 네, 한줌단. 네. 우리 청취자. 우리 청취자 이름이 한줌단.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정해버려야겠다 그걸로. 우리 밀린일기 한줌단 위해서. 소중한 한줌단들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목 관리도 하고 하면서 제가 정말 이제 오랜만에 좀 이른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고 당일치기로 그쵸. 서울에서 에너지 다녀왔는데 충전을 하셨네요. 네 거기 가면은 사실 저는 3번째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3번 갔는데도 매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깃발을 흔드니까 아 그러네. 그 깃발이 그쵸. 뭐 페스티벌마다 있고 DMZ 때는 항상 또 있고 그럼 이제 그 깃발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 들고 있는 사람이 들고 똑같으니까. 있는 사람이 똑같고 네. 하면서 나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어딜 가나 또 계시는 네, 그래서 아 진짜 매니아들. 저는 뭔가 내가 페스티벌 좋아한다라고 하기에도 살짝 그 빈도나 네. 어떤 밀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살짝 아직 쪼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을 볼 때는 자타공인 페스티벌 중독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알고 보면 네. 그냥 건실한 직장인이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주 펄럭이는 깃발 중에 하나가 네. 퇴사 깃발이거든요. 퇴사 이빨 퇴사하고 싶다. 그거를 근데 제가 과장 안 하고 3번 다 봤어요. 네. 근데 진짜 퇴사 못 하셨겠죠. 못 하셨으려나? 왜냐면 안 하셨으니까 이 또 페스티벌에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비용이 좀 비용이 좀 그렇죠. 드니까 3일권 막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으니까요. 제가 피스트레인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남녀노소 다 어우러져서 아이들도 있고 오. 키즈존이나 수유존도 따로 있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을 위해서 이제 장애인분들도 와서 휠체어나 뭐 이런
공연을 볼 때 뭐 자막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잘 안 돼 있는 페스티벌들이 네. 대부분인데 그렇죠. 여기는 좀 그런 접근성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써줘서 네. 그런 게 되게 보기도 좋고 저도 참 굉장히 좋아하는 하지만 아직 뭔가 내가 여기에 중독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횟수가 많지는 않은. 아니요, 그래도 3번이나 갔으면 네, 그 좋아하긴 정도면 하죠. 평균 이상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당연히 난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네. 저같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랑 비교하면 3번 네. 갔으면 중독이죠. 그렇죠. 가고 싶잖아 계속. 아, 그렇죠. 그렇게 어. 생각하면은 아주 심각한 피스트레인 중독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긴 하고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병리적 중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사회 심리학적 중독인 그쪽에 것 가깝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병리적 중독이라고 하면 진짜 막 뇌가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쵸.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맞죠. 도박 중독 이런 거는 막 인생이 파탄나는 결과가 네. 생겨 나게 되니까 음.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조금 뭐 오늘은 가벼운 접근을 한다는 점을 네. 미리 일러두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맞아요. 네. 되게 그냥 하나의 간단한 저의 중독 중 하나는 네. 저는 노래를 하나 들었을 때 네. 보통 이렇게 노래 듣는 방식도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 되게 좋은 노래를 발견하면은 그 노래를 계속 듣는구나. 한 곡 재생을 무조건 하고 네네. 그걸 외울 때까지 들어요. 그럼 일부러 외우려고 하세요? 아니면 전혀, 외워져요? 외워져요. 오. 근데 그 외워지는 게 그냥 멜로디나 가사 정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비트 그리고 나오는 악기, 구성 이런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이 흐름 이 모든 것들이 느낌으로 올 때까지 미친 듯이 들어요. 그쵸. 그 뭔가 음악을. 이게 뇌가 외우는 게 아니라 몸이 외우는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한 곡 재생이 좀 중독돼 있는 것 같다. 한곡 중독이네. 요즘에 중독된 노래는 뭐죠? 요즘에 중독된 노래는 제가 그 찰리 푸스의 노래 중에 Beat Yourself Up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비추설법. 네, 근데 이게 안 들어봤습니다. 신곡인데 되게 노래가 좋아요. 처음에 저는 음원으로 먼저 들은 게 아니라 그 뮤직비디오? 그게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약간 퍼포먼스 비디오 같은 거였어요. 찰리 푸스랑 세션 분들이 나와서 이제 건반 치면서 하는 그 음악을 그걸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브라스도 좋고 베이스도 너무 맛있게 치시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찰리 푸스의 노래가 제목부터 너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응원하는 노래고 노래 템포도 되게 신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도 이걸 듣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이걸 듣고 나는 이게 약간 나의 살짝의 중독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혹시 버들은 갖고 있는 중독 성향들 좀 그러니까 있나요? 요새 가벼운 중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맥주를 안 마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뭐랄까요. 제가 막 술자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좀 소규모를 좋아하고 일단 웨이тер이나 최대 한 4명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해요. 사실 4명도 좀 힘들고 네, 막 너무 2-3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왁자한 자리를 싫어하신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리들은 보통 술을 마시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피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주종으로 따지면 맥주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라거보다 밀맥주를 좀 좋아하거든요. 향이 있는 맥주들. 네. 그러니까 안주가 필요 없는 그냥 꿀떡꿀떡 먹어버려도 되는. 근데 이제 집 앞에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 그 식자재 마트 엄청 크잖아요. 네네네. 다드림 마트인가? 어쨌든 다드림 마트에 이제 맥주 코너에 딱 퇴근하는 길에 마트가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이제 가서 요즘에 뭐가 세일하나 이걸 보는데 이제 보통 막 칭따오, 아사히 이런 게 세일해서 잘 안 샀어요. 왜 라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 갔는데 블루문이 세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블루문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약간 그 오렌지 껍질의 향과 네네. 약간 시트러스. 고수도 들어가 있고. 고수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고수 향이 엄청 강하진 않은데 살짝 나는군요. 네. 어쨌든 그 향신료의 향. 네, 지금 좀 행복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표정이. 이제 2,300원에 파는 거죠. 오. 한 캔에 2,500원도 안 하는. 정말 싸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살면 범죄고요.
두 캔을 삽니다. 네네.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두 캔 사서 집에 가서 이제 잔에 따라서 유리잔에 따라서 네. 거품을 좀 내가지고. 근데 이걸 너무 자주 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 2개 샀으니까 네네. 하루에 2개 마시진 않고 그쵸. 하루에 한 캔씩. 그래서 알고 생각해 보니까 매일 마신 거야. 어느 주간에 5일 동안 블루문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때 뭘 했냐면 그 제로 맥주를 아니 안 마시는 건 아니고 아니 이제 제로로? 바로 안 마실 순 없어요. 아 그렇게 여름이잖아. 아니 여름이신데 갈수록 여름이 오는데 네. 안 마시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네. 제주 맥주에 제주 누보라고 그게 진짜 제로 맥주 중에 가장 맛있어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네. 특히 이제 그 밀맥주 같은 향을 가진 제로 맥주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라거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좀 쓴맛이 강하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쪽을 선호해서 그게 좀 힘들면 그 망고 누보라고 있어요. 망고 향이 좀 들어가 있는 제로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달달해서. 한번 먹어보고 어쨌든 싶네요. 제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2개 입을 사가지고 지금 이미 다 마셨어. 사실 없어. 아니 자제한다고 더 사야 돼. 그니까 자제를 한 게 결과적으로 아니네요. 네. 이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알코올만 아직 빠진 제 거. 냉장고에 이제 네. 한 2개인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그 맥주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그 맥주의 어떤 점을 뭐랄까 좀 더 그 맛보다도 네. 분위기나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시원한 거? 네. 네. 맥주가 그 탄산감? 시원한 탄산감. 네. 제가 제로 음료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탄산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네네. 대신 진짜 뭐 제로가 중독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그냥 설탕 있는 거 마시는 것보단 제로가 낫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으로 네네. 먹다 보니 이제 저당 중독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중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마시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당연히. 네네. 근데 또 그냥 생 콜라를 마시기는 또 싫고. 네, 무조건 제로 슈거, 제로 카페인. 근데 제로 없으면 네. 그냥 일반 마시고. 그게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식욕 식욕 음식 이슈. 중독이죠. 네. 그렇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시원한 맥주가 나를 부를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뭐랄까 몸으로 마신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네. 여름이 오면 또 네. 맥주를 마셔줘야 되는 네. 그게 있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강한 술은 별로 좋아하진 않죠. 저는 근데 저도 맥주를 좋아하고 근데 사실 저는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뭐 꼭 직장을 안 다녀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카페인 중독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들도 좀 있죠. 카페인 저는 중독. 많죠. 오늘도 2잔 마셨습니다. 좀 슬프네요. 네. 2잔. 일하려고 마신 거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때려 마신 네,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커피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막 하루에 한 잔 꼭 마셔야 돼 이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만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일도 거의 없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일하러 카페에 가서 제일 싼 게 커피니까 시켜 마시고 이런 정도여서 이제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붐따를 많이 받는데 근데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중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많죠. 네. 주변에는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뭔가 커피 맛을 제가 이렇게 막 별로 잘 구분을 못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그닥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예민해서 그런 거 있지도 않으세요? 근데 또 카페인이 막 너무 잘 받아서 힘들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저녁에 마셔도 잘 자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은 이게 정신이 확 깨니까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고는 둘째치고 정신이 깨니까 그게 습관이 될까봐. 근데 저는 커피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제가 중독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앞에 말이랑 좀 안 맞는 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더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중독이 될라 치면 그쵸. 더 멀리 한다. 커피 같은 경우도 저는 내가 이거를 한번 마셔서 이 정신이 깨는 걸 느끼면은 정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게 될 것 같다 계속. 보통 사람들이 카페인을 그래서 찾잖아요. 의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존도가 되게 높고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이제 당연히 학생이니까 제한을 시켜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던전 앤 파이터라고 던파. 던파를 하러 그때 한참 이제 막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는데 맞아. 그걸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PC방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게임에 진짜 중독이 돼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네네. 뭐 돈을 너무 많이 내고 오히려 파산. 그 정도는 중학생 용돈 다 쓰고. 용돈 파산 그 정도는 해봤고 근데 그러면 간식 못 사 먹잖아. 언제 심각함을 느꼈냐면 심각하네. 이제 저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끝나면 무조건 PC방 가야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혀버리고 온라인 안에서 이제 제가 길드에 들어갔는데 그 길드원들이랑 더 자주 노는 거예요. 길드원들이랑 더 친밀감을 느끼고 돈독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랑 훨씬 친밀감을 느끼고 우리 빨리 탑에 올라가야 돼. 너가 빨리 그 법사가 이렇게 해.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물론 재밌었지만 네. 사실은 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 그런 의식을 가지셨다고요? 왜냐면 대단한데. 제가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게임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된다 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제가 어른스러워서 그만뒀다기보다는 와 이거 진짜 인생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컨트롤 안 되는 느낌을 그때부터 싫어했어가지고 그럼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래서 아예 그때 이후로 게임 자체에 손을 안 댔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손 안 대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게임을 흥미가 좀 없어졌다. 오히려 그때부터 막 이렇게 팠으면은 오히려 오타쿠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입시 준비하고 이러면서 흥미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하면 또 하는데 제가 이제 잘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런 흥미도 자체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중독까지 가지 않게 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계부터 하게 되는 그런 성향도 같이 생긴 것 같다. 그렇구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커피, 뭐 맥주도 그렇고 사실 저는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느 정도 이상으로 물론 그건 저의 기준치긴 하죠. 이 이상으로 하면은 이거 중독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담배를 제가 안 하는데 사실 담배를 성인 돼서 자기 선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담배 피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촬영장 가고 그럴 이러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권하기도 하죠. 야 이거 생각이 달라져. 맛있어. 근데 저는 그거 한번 피면은 못 끊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그 맛을 들이면. 근데 그게 사실 뭐 돈도 계속 들고 어쨌든 몸에 해로운 거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나는 시작을 하지 말자. 시작하면 나 못 멈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게 좀 있어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어떤 식품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좀 극도로 경계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이 좀 조심하는 편이군요. 네네, 엄청 조심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하나 딱 제어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은 모두가 제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워낙 조심하고 경계하는 편이니까 그게 더 뭐 마음에 네네. 신경이 계속 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통제 못하네. 딴 건 다 했는데. 완전. 저는 사실은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스마트폰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그때 막 나오고 도입되던 시기여서 그땐 덜했는데 지금의 현재 저한테는 사실 거의 제 3의 8이죠. 그렇죠. 반려기구고 뇌니까 이 안에 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뭐 일정, 시계, 뭐 연락처 다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은 제가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이 있고 그런 뭔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사실 SNS를 할 때 저희가 현타가 가장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졌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밈과 트렌드와 이런 거에 좀 그래도 밝은 편이라 생각하고 뭔가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도 되잖아요 사실. 거제 야호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다 알아. 내가 딱 그 거제 야호 하면은 오이대 하고 받아주고 싶어. 그치. 근데 그러려면 봐야 알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서 내가 난 뒤떨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없는데 나 재밌어 저게. 그러니까 이제 막 티키타카를 하고 없으면 싶으니까 좀 불안하고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밈 중독이네. 심각한 밈 중독입니다. 밈 중독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버들이 영크크를 얘기해줬을 때도 그렇죠. 제가 한번 들어본 거죠. 이게 뭐지?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게 뭔가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아 이거는 진짜 현타 온다 이런 생각 좀 자주 드는데 버들 이제 또 릴스와 쇼츠 좀 자주 보는 편 많이 아닌가? 보죠. 뭐 네.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그래도 막 한 30분 1시간 보지 않을까요? 30분 1시간이면은 근데 평균이에요, 평균. 적은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그게 그냥 좀 습관이 돼버린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책상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서 다 해요. 밥도 책상에서 먹고 쇼츠나 리스도 책상에 앉아서 봐요. 아니 누가 그렇게 곧고 바른 네, 자세로 쇼츠를 그래서 이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네. 되게 책상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거를 되게 신기해하고 네, 굉장히 의아해. 침대에서는 네. 잠만 자요. 아 침대에서 또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잠만 네. 딱 잘 때 들어가시는구나. 가끔 빨래 갤 때 이제 앉아서 빨래 갤 때. 그건 침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걸터 앉는 침대밖에 거잖아요. 없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침대에서 잠만 자는데 뭐 네. 그거는 이 얘기가 아니니까 그쵸. 넘어가고 어쨌든 리스 쇼츠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저도 그늘이 그랬던 것처럼 나 너무 중독인가 해서 이제 어플을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또 한 일주일 안 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보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막 통제를 못하네 심각한데 뭐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통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는 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그늘하고는 좀 다른 거는 결국 이게 실제로 나한테 어떤 물리적 영향? 물리적인 게 아닐 수도 있지. 정신적인 영향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제서야 좀 행동을 하는 편. 예를 들면 네네. 집중력이 요새 너무 떨어진 것 같다고 실제로 느껴. 네. 어느 순간. 네.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네. 말이 잘 안 나와. 일하는데 막 그걸 기억 못했어? 심각한데? 네네.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 약간 좀 돌아보기 시작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것도 네. 5일을 마셔봤으니까 5일 연속 마셨으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5일 연속 마시니까 뭔가 뱃살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뭔가 보이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게임 같은 것도 저도 뭐 그늘처럼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막 삼국지 코에이 삼국지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고딩 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미드 이런 것도 중독 많이 돼가지고 네. 미드는 막 시즌이 8, 9까지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봐야 돼 한 번에. 막 글리 이런 거 막 네. 한 번에 쭉 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얼마나 네. 저 새끼 저거 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때가 오면. 맞아요. 그럼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늘처럼 이제 경계하거나 안 되겠어. 통제해야겠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휴대폰은 좀 심각한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이제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고 그 하드웨어를 만든 사람들과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쿵짝을 잘해가지고 그쵸. 우리의 일부가 되게 만든 되게 획기적인 제품인데 네. 근데 그런 게 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핸드폰 그리고 요즘 뭐 AI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판도를 바꿀만 해야 인간의 삶을 바꾸는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뭐 꼭 병리적으로 가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꿀만한 것들, 바꾸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정도 되면 나 중독된 것 같아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커피도 이제 출근하면 꼭 마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 점심 먹고도 꼭 마셔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하나의 루프가 생기는 것들을 보면은 퇴근할 때 맥주를 마셔야 돼. 이런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우리는 쾌락 뭐 이런 거랑 연결짓지만 사실은 보상에 대한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도파민 중독이란 건 없거든요. 그 행위에 대한 중독이고 맞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건데 이제 계속 비슷한 양으로 분출되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인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도파민이 나와도 사람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때 나오던 도파민 이게 너무 또 약해지게 느껴지고 2잔, 3잔, 4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독
왜 되는지 저도 뭐 그 뇌과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최근에 해본 생각은 내가 좀 좋아하고 몰입하는 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도피하고 싶은 것 같다. 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라든지 네. 비어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를 데려오고 싶고 내 삶으로 무언가를 편입시켜가지고 의존하게 되는 무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네네. 그 중 하나가 뭐 릴스 쇼츠일 수도 있는 거고 맥주도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 같은 사실은 보상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잘 살고 있구나 하면 되는 건데 무언가 계속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게 되고 이제 심각하진 않지만 중독이라고 농담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몸의 변화 이런 게 막 심각하게 있었던 적은 없지만 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느껴지면 네. 이게 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독은 아니니까 뭐 어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좀 불안한가 보다. 내가 뭐 의존할 게 없나 보다. 네네. 내가 좀 내 삶을 그냥 막 엄청 잘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막 엄청난 문제인가? 뭐 이런 이제 네. 약간 넘나드는 생각들을 이런 거를 이제 중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게 되더라. 실제로 그렇겠네요. 약간 저는 중독을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중독이라는 게 오늘 저희가 어쨌든 병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맞아요. 그 단어가 주는 약간의 무거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해학적인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쪽에 좀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중독이 주는 뭔가 유익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효용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움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저한테도 실제로 있거든요. 네. 제가 뭐 도입에 말했던 그런 페스티벌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하면은 뭐든 과유불급이지만 그쵸. 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가는 게 정말 어떤 큰 즐거움이 되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노래 한 곡 재생하는 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 강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즐거움이 돼주기 때문에 맞아요. 저에게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안 하면 괴로운 상태 이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까 말했던 그런 커피나 맥주나 담배나 이런 식품보다 그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통제성 그런 거에 더 자주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중독이 저한테서 발견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가 나를 언제 자책하게 되지?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나 이거에 살짝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듀오링고를 시작했는데 네. 듀오링고가 저를 맨날 불러요. 참 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찍 안 하는군요. 그 밤이 돼서야 하는구나. 네네 맞아요. 그 알람은 좀 늦게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일수를 채우려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언어 공부를 위해서 어플을 깔고 그거를 하는 건데 얘가 불꽃이 꺼져 있고 다음 일수를 빨리 채워주세요 하면은 그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어플에 접속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했다 이러면서 미션 성공. 그렇지. 근데 그것도 뭐랄까 좀 조금 어느 정도는 중독이 된 것 같고 왜냐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그 강박 이런 게 살짝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요가 매트를 깔고 꼭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뭔가 진짜 찌뿌둥해요. 실제로 몸이 찌뿌둥한 것도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안 하니까 좀 뭔가 불안한 상태 이런 게 저한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들었을 때는 아니 그게 공부나 운동이니까 뭐 자주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당장 얻는 유익보다 뭔가 그런 저한테 주는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게 너무 그 기준치 자체가 높아지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강박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제가 어제 피스트레인 가서 거기 가면 인터넷이 너무 안 터지거든요. 네. 듀오링고가 울리니까 듀오링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막 와이파이 없었어요? 와이파이 자체 데이터 자체가 안 터진다. 사람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그리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통신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맞아요. 산 쪽 그러고 하니까 막 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21세기에 여기 듀오링고가 안 돼? 이러면서 막 불꽃을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다행이다. 결국 158일을 연속 달성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거니까 진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해낸 것보다 나 사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 라는 그 감각 자체를 내가 좀 더 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중독과 강박에 가까워진 거 아닐까? 그러네. 뭐 성공 중독? 맞아. 아니 뭐 생산성 그쵸? 중독 이런 거. 체크리스트 중독 네네네. 약간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해석하면은 이게 뭐 계획성 있으니까 항상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되게 계획성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이들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계획이 안 지켜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열받는 사람들이죠, 스타일이어서 약간 그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중독을 우리가 지금 너무 약간 쉽게 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중독은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맥주 중독, 퇴근길 맥주 중독이야. 근데 진짜 알코올 중독이야. 이러면은? 그럼 사실 그거는 일단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제주 맥주로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중독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중독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고 의지로 안 마셔야겠네 해서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로 가게 되면 만약에 정말 중독의 단계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일상 기능적인 손상이 생기고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조치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중독이란 말을 편하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중독을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치료요법 문화처럼 맞아요. 손절사회 얘기할 얕게 때 볼 수도 있게 된다. 중독이라는 거를. 그래서 나 도파민 중독 같아. 뭐 중독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 의존증이고 중독인데 주변에서 그냥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알코올 의존증 있어. 하하하.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중독이라는 거를 쓰지 말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를 진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듣는 분들 중에 그럼 나도 중독 아니야? 하는데 그냥 끊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게 되면 사실은 중독이라기보단 그냥 좋아하는 것 정도 과하게 좋아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 중독자들도 사실은 그냥 매니아 정도이실 거고 못 가게 됐을 때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못 가서 일에 집중이 안 돼서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막 대화가 안 돼 갑자기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실 테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는 계속 좋아하시고 진짜 내가 중독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거죠. 핸드폰은 불안하잖아 없으면. 진짜. 그리고 막 주머니에 없는데 진동 울리는 것 같고. 진짜 그런 거 너무 자주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정말 중독이죠. 저는 알람이 안 울렸는데 들린 것 소리 들린 것 같고. 그리고 진동 소리 항상 뭔가 막 어디선가 들린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보면 아무 알람도 안 떠 있는데 그럼 너무 그런 건 자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들어가 보고 어플에 카톡 같은 거 떠 있지도 않은데. 전 심지어 인스타그램은 하도 올려서 이제 새 게시물이 없습니다. 그 스토리도 이제 다 회색돼 있고. 그래서 그럼 뭘 보지?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인스타 어플 그래서 막 지우는데 웹으로 들어가서 보고 사파리로.
그런 나를 보면 이거는 좀 이거는 그거 중독 성향. 이것은 일상생활에 지금 영향이 있다. 실제로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다른 것도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중독이라는 게 막 엄청 심각하고 그런 것까지 아니지만 또 너무 버들이한 것처럼 막 가볍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약간 자가 진단을 할 때 이런 경계하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시간에 저희 손절사회 리뷰할 때 얘기했던 그 치료요법 문화 얘기를 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역량의 문제로 쉽게 얘기하는 것, 그쵸, 좀 그쵸. 그런 것들이 뭔가 오늘 주제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중독이나 어떤 강박 이런 게 실제로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그렇게 병적으로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고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사회 안에서 꼭 그게 뭐 한국 사회가 아니든 그 각자가 있는 그 소속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그런 시선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뭐 특히나 어떤 외모 강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성 효율에 관해서 그쵸. 뭐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쇼핑 중독 이런 것도 사실은 네네. 그런 거랑 연결돼 있을 완전 수 맞닿아 있죠. 있는데 네. 그거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오히려 그게 되게 자발적인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내가 이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약간 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 스스로를 약간 가스라이팅하게 되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우리 손절사의 리뷰를 듣고 오시면 맞아요. 더 좋을 것 같은데 연결해서 꼭 들어주세요. 어쨌거나 이 사회가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강박을 갖도록 혹은 중독이 되도록 세팅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용하고 이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네네. 약간 이제 그런 포인트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기계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강조가 되면서 의지가 워낙 강조가 되고 사람이 개인이 노력하면 중독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쵸. 여겨지면서 맞아. 그게 그럼 문제야. 이제 이거 못하는 너의 문제.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잘 지내잖아. 너 왜 게임 중독이야? 넌 약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쵸. 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되는 사회가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 사회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오늘은 얘기한 그런 중독이나 강박 문제에서 인간의 그 나약함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구조가 만들어 놓은 함정은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개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좀 안타까운 영역이긴 하다. 그리고 그런 게 더 약자들일수록 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술 같은 것도 싸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술 좋아하는 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약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풀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허락한 마약이니까. 나이만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있고 네네. 편의점에 가면 1,500원이면 사고 너무 싸. 2,300원짜리 불르면 그냥 못 참지. 이렇게 알코올인데 화학 물질인데 그거를 너무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사회에 풀려 있다. 그쵸.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잘 중독되고 강박에 잘 노출되는가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맞아요. 또 버들이 아까 얘기하면서 해줬던 얘기 중에 자기가 이렇게 뭔가 비어있는 상태를 잘 못 견딘다거나 살짝 뭐 일상에서 그쵸. 뭔가 불안감이 있거나 이럴 때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인다고 한 것 같은데 취약할 때. 맞아요. 취약할 때 버들이 약간 뭐 중독 성향 아까 뭐 맥주나 이런 얘기도 해줬지만 강박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까지 간 것들도 있나요? 강박적으로 뭐 가스밸브를 뭐 잠갔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한다든지. 옛날에 저도 이제 제가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네네. 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그 반지하 집에 살 때 그 우울감이 좀 내가 느껴도 높았던 때가 있는데 네네. 저는
되게 둔한 편이거든요. 근데 둔한데도 그게 느껴졌을 정도면 좀 이제 있었을 수도 있죠. 네네. 그냥 이제 그냥 반려 감정이겠거니 하고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근데 그때 약간 강박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집이 좀 환경도 안 좋고 좁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현관이 곧 부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발장 옆에 뭐 가스레인지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싱크대 있고 뭐 이런 구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원룸이라고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진짜 그냥, 좁은 그쵸. 네. 고시원 같은 크기였고 네. 고시원에 부엌이 없잖아요. 고시원은 근데 거기에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괴한 구조였어요. 삼각형이었어 막 집이. 네네. 뭐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세한탄도 하게 되고 회사에서 좀 깨지고 이제 들어오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겠다. 집이 나의 안락한 공간이 아니니까. 쉼이 되어주지 그쵸? 못하니까. 벌레 계속 나오지. 천장에 기어다니지. 집에 들어가봤자 뭐 좋지 않지. 막 비 오면 물 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어떤 영향이 지금 와보면 그게 아마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가스밸브 뭐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막 이렇게 콘센트 꽂아 놓으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꽂아놨는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데 괜히 막 물이 새고 이러니까 불이 날 것 같고 맞아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그쵸. 거예요. 이게 상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쵸. 그랬겠다. 그래서 이게 유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이 생각이 계속 뻗어나갔고 그렇게 되면서 가스밸브 계속 잠갔는지 확인하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안 잠근 것 같은 거예요. 네. 2층 침대였는데 내려와서 봐. 그럼 잠겨 있어요. 다시 잠겨 있어. 다시 딱 올라가. 근데 한 20분 30분 지났나? 꿈 같은 거야 갑자기. 안 잠근 것 같아. 그 정도면 그래서 다시 봤어. 진짜 잠겨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한 4번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때는 GPT는 없었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래. 사진을 찍었어. 네. 사진 찍고 그걸 봤어요. 잠갔구나. 그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어떤 분하고 비교하면 심한 강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불안에 의한 강박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좋은 집 뭐 물론 지금도 좋은 집 사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 집 이사 가니까 말끔해지고 이제 뭐 회사도 이제 그땐 초년생이었으니까 좀 회사도 힘들고 해서 그런 그쵸. 영향들이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만든 강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20대 초반의 아이가 애잖아요. 그죠, 완전. 학생 갓 이제 사회에 나온 사람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집에 가. 그러니까 그 구조상 하층민이 되면서 네. 오게 되는 불안 뭐 이런 게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명확하구나 네. 라는 거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놈의 노력. 저는 근데 노력 많이 했어요. 사진도 찍고 노력했는데. 근데 진짜 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한 그런 타고난 기질이 너무 예민한 성정이어서 맞아요. 그걸 확인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맞아요. 뭐 고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근데 아니면 타고나기를 완전 둔한 사람도 있고 네네. 실제로 켜놓고 왔는데 안 갔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지금 둔한 네. 쪽인데 네, 그럼 그리고 지금 켜놓고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불안하지도 않아 지금. 이건 이제 안전불감증인가? 안전불감증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네. 사람인데 이 구조의 겹겹 완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으면 굉장히 그렇게 돼버렸던 네. 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해봤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사실은 그런 어쨌든 저희가 중독이나 강박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에피소드들까지 흘러 들어온 건데 사실은 그게 그냥 내가 가진 어떤 기질이야, 성격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금 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맞아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 갔는데 누가 막 손을 막 100번씩 막 빡빡 닦고 있으면 진짜 결벽증 있나 보다, 그쵸, 이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 그냥 단절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래버릴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시선을 주게 되고 살피게 되고 이런 게 좀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 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굳이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찾자면은 그런 점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드네요. 뭐 연약함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저 사람은 어떤 불안 때문에 저러고 있을까 라는 걸 서로 봐줄 수 있는 거는 네.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가 강박이 있는 사람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 내 강박은 결국 어떤 기준이잖아요. 나의 기준. 맞죠. 정확하게 어떤 소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이 밥을 먹을 때 술을 같이 먹는 거를 극도로 경계하는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 있고 이제 그 다른 잘 될 뻔한 남자와 이제 이 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반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자분은. 네. 근데 이제 아마 일본 소설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나는 술을 밥이랑 같이 먹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사실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잘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어느 순간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밥이랑 술을 막 꿀떡꿀떡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내가 다 말해버렸네. 어쨌든 그런 단편이 담겨있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이렇게 강박 때문에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달이 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걸 한번 시도해보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괜찮구나 할만하구나 또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구조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는 거 보면 뭐 그런 불안이나 강박이나 중독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뭐 대처 혹은 대응을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상대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갑자기. 네.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중독이나 뭐 그런 강박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어떤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내가 이런 거를 각기 다른 경험이지만 겪어보면서 나도 그렇고 나를 새로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타인이 가진 어떤 중독 성향이나 뭐 강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된다는 게 좀 저는 재밌기도 하고 좋았는데 저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게임을 해보면서 내가 이걸 굉장히 경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마음일 거야. 아니면 이게 정말 재밌는 사람은 이래서 재밌을 거야. 그래서 중독됐을 거야. 하지만 심각하면 병원에 가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꾸 지난번 책 리뷰로 돌아가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특히나 현대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해함에 되게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해를 끼치지 않고 편안한 상태 그런 거를 추구하게 되는데 뭐 요즘도 뭐 왁부볼 이런 거 누르면서 키캡 이런 거 누르면서 심신 안정을 찾으려고 다들 하시잖아요. 뭔가 다들 불안정한가 봐요. 네네. 근데 사실은 오늘 얘기한 중독과 강박 이런 거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부터 해서 사실 듣기부터 굉장히 유해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럼 좋은 중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생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한다는 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중독과 루틴이 되는 거 그리고 뭐 강박이랑 규칙이 되는 거 이 사이에 어떤 명확한 걸 나눠주는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줄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딱 규칙이나 루틴으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좀 심각한 어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안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중독 성향으로 굳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을 뭐 그래서 그건 개인이 또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은 내고 싶지 않았고 네. 이제 다만 저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이건 중독으로 가니까 위험해라고 저부터도 그리고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리는 대신에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까? 이 재미를 또 찾으면서 나에게 주는 맥주의 시원함, 그쵸. 카페인의 그 좋은 나의 그 어떤 각성 상태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면서도 유해한 면을 좀 축소시킬 수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밸런스 있게 고민하면서 지내는 게 결국은 그냥 사람들이 네.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활용을 잘 하면 네네. 네, 좋겠다. 맥주 한 잔이 활력이 될 때가 있으니까 네. 네,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뱃살도 나오고요. 네네. 네, 좋지 않으니까. 저들 경험담인가요? 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또 나이 먹으니까 네네. 살이 쉽게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거 쉽지 않죠. 쉽지 네, 얼굴 살만 빠져.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살 네. 빠졌네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기분이 살 좋았- 빠졌나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노화의 증거거든요. 살 처짐, 안 돼. 살 처짐, 탄력 문제예요. 아 이것도 약간 강박인가? 그럴 외모 수도 강박.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중독과 강박을 이렇게 병리적인 거 말고 네. 네, 삶에 품고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네. 그런 생각을 오늘 얘기 나누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버들은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셨나요? 그냥 제가 맥주를 얘기를 너무 신나서 했는데 네. 제가 막 술을 이것저것 많이 마셔본 건 아니고 뭐 엄청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네. 그 가끔 이제 나와 되게 먼 게 끌릴 때가 있잖아요. 오.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평소에 잘 안 마시는 거. 그쵸. 네네. 뭐 예를 들면 칵테일 같은 거. 아. 이름 진짜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모히또밖에 몰라 사실. 네. 이제 블루문도 사실 네네네. 약간 이름이 칵테일 같잖아요. 그쵸. 예쁘잖아요, 예쁘잖아. 또.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블루 뭐 무슨 하와이 이런 거 있지 않나?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맨하탄 블루 하와이 뭐 이런 오. 칵테일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름들을 어떻게 아냐면 그 박세진 옥상달빛의 박세진하고 네. 그 재즈하는 윤석철 둘이 이제 같이 한 네. 프로젝트 그룹이 네. 있는데 그 그룹의 노래 중에 칵테일 파라다이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낸 싱글 앨범일 거예요. 한 5곡 있는데 제가 네. 그 앨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거기 칵테일 파라다이스라는 노래를 어, 들으면 맥주 한 잔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향긋한 맥주 한 잔. 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술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어. 저는 가사를 막 외우는 편은 아니라서 그늘처럼 네.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리고 음. 리드미컬하고 네. 약간 그 칵테일 하면 생각나는 트로피컬한 라틴의 그런 그쵸 느낌이군. 트로피컬 뮤직 같은 느낌의 네. 근데 또 되게 라이브한 재즈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잔의 기쁨에 네. 대해서 노래하는 곡이니까 되게 상큼한 노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들으면서 한 잔 해보시라. 이런 좋지 않나? 결론을 좋지 않은데? 이거 아마 금요일에 들으실 텐데 한 잔만 하세요. 네, 한 잔만. 저도 한 잔만 퇴근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종종 들으면서 한 잔 하거든요. 좋네요. 네. 저는 갑자기 그 칵테일 파라다이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노래 가사에 그런 뭐지? 음주 주류가 나오는 건 소녀시대 파티라는 레몬 소주 맞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 뭐 모히또 거기도 나오고. 거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트와이스 노래 중에 그런 그 있죠. 뭐지 그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근데 대충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알코올 프리.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로잖아. 제로 맥주. 근데 가사가 알코올 프리. 난 근데 좀 더 취해잖아. 맞아. 제로 먹고 취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네. 알코올이 없어도 취할 수 있다. 네네. 아무튼 되게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돌 분들의 노래까지 또 생각이 나게 되네요. 알코올 프리도 좋거든요. 맞아. 다 셋 다 생각해 보면은 약간 라틴 리듬. 네, 트로피컬하고 술 마시면 약간 그런 텐션이 올라오나 봐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 버들이 추천해준 노래로 오늘 또 팟캐스트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고요. 같이 중독과 강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습니다. 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칵테일 파라다이스 피나콜라타 모히또 Irish coffee, old fashioned, 맨하탄 블루 하와이. 오늘은 외로워 사랑이 하고 싶어질 때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잔하고 싶어질 때 흔들리는 내 맘 여기 잠깐 옆에 두고서 밤이 새도록 아름다운 날이야. 모두 잊고 아침이 밝아와도 달려 밤이 새도록 아름다운 날 모두 잊고 아침이 밝아와도 달려. 칵테일 파라다이스 한잔의 기쁨과 슬픔이 밝게 빛나는 밤 허전한 나의 마음속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넌 나의